질사 쪽부터. 방정식, 부등식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했던 거다. 1학년 때 기억나냐? 그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관계하면서 내가 이런 설명한 적 있는데, 둘 다 아마 들었을 거야? 아마, 둘 다 들었어. 이런 설명한 적 있어. 이거 기억나, 이거? 요거 2차 방정식 이거 설명하면서 얘를 그림으로 옮기는 법 하면서 막 설명한 거 있는데 기억나? 응? 기억나? 2차 방정식을 그림으로 해석하는 방법 하면서 이런 설명 했었는데, 그냥 만약에 이걸 식으로 풀면 그냥 이렇게 풀잖아. 또는 x는 4.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그림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게 설명한 게 기억이 나는 게 좋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거는 이미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거 그래프랑 요거 뭐야? x축이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실은 저 계산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기억나냐? 그러면서 이제 뭐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 저 2차 방정식을 뭐 약간 수정하면, 자, 요것도 쟤랑 똑같은 방정식 맞지? 맞나? 맞지?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림을 수정하면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림으로 접근을 한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요거 연립해서 풀면 이거니까 이게 지금 저거니까 저 방정식 맞잖아. 똑같은 식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약간 달라지지. 자, 여기 색깔을 조금 입혀보면은, 얘가 지금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얘가 이제 직선이고 기울기 1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 얘네들의 교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고, 그때 이 노란색 두 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다 라고 나오는 결과라 그랬어. 맞아? 이게 1학년 때 했던 거지. 1학년 때 했고, 이 원리를 내가 잘 기억하고, 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 그랬어. 식하고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문제에 이 그림이 나와 있으면 너네들이 그림을 보고 요거랑 요거 관계식을 찾아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수학에서 이제 요때 요 말이 선생님이 나왔지. 이게 교점이랑 연립은 똑같은 행위다 생각해서 이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 둘이 이렇게 그림 보고 식을 찾아서 둘이 연립해가지고 요걸 풀어서 저렇게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했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수만 만약에 3, 이 지수만 3으로 바꾸어도, 여기서 이제 지수만 3으로 바꾸면 요게 그대로 이제 미적분에서 할 거라 그랬어. 저기만 3으로 바꾸면 그대로 미적분 문제로 바뀐다 그랬어. 그거 할 때가 드디어 온 거야. 자, 즉 지금 여기 단어는 기본 원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명했던 요거랑 똑같아. 단지 뭐가 달라?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여기 진짜 세제곱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만약에 내가 그래프로 해석할 거면 고등학교 1학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지. 맞아?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뭐야? 1학년 놈들은 이걸 못 그려. 그 새끼들은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이상 못 그린단 말이야. 근데 너네는 이제 여기 이런 3차, 4차를 딱 그릴 수가 있잖아. 맞아? 그 차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2차 함수, 2차 방정식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차이점은 단지 그거야. 여기에 이제 3차, 4차도 올 거고 2차도 물론 올 거고, 근데 3차, 4차 함수가 왔을 때 너네들은 얘네를 미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맞아?
그지? 여기로 왔어. 이렇게 바꿨다 쳐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차 되는 거야. 그냥 차이점은 단지 이제 3, 4차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 뿐이야. 그림이 달라지겠지.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이 아니라 막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뭐 이런 그림이랑 뭐 예를 들어 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럼 얘네들의 교점 구하는 행위 막 이런 거 할 거고.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3차랑 얘랑 연립을 할 거고 3차랑 얘랑 연립하면 3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너네들은 3차 방정식을 풀면 되지. 맞지? 3차, 4차 방정식은 1학년 때 이미 했으니까 그거는 이미 다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 방정식, 부등식 활용. 아니 미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방정식, 부등식이 왜 나왔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차이점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 다만 이제 2차가 아닌 3차, 4차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예시 한번 보자. 74쪽에. 74쪽에 왼쪽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제 고1 내용 쪽에 2차로 했던 거. 확인했어? 맞지? 내가 방금 설명한 거지. 이 74쪽에 왼쪽에 있는 내용이 저게 이제 1학년 때 했던 그때 배웠던 내용 2차 방정식 가지고 해석하는 거. 이제 그 행위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3차, 4차로 하는 거야. 다음 예를 들어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차 방정식 던져주고 만약에 일단 간단한 예시로 보자. 실근 개수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칩시다. 조립제법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1학년 지식으로 풀면 되는데 조립제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려야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리는 걸 안 했지. 1학년 때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얘를 아마 그 조립제법을 해서 풀 수 있게끔 나왔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가 조립제법으로 못 풀더라도 너네들은 이제 3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똑같이 그래프로 풀 수가 있는 거야. 푸는 방법은 뭐 어떻게? 똑같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양변에 y는 붙여서 두 개로 쪼개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림을 이제 배운 대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그려보자. 얘를 그릴 거면 어떻게? 증가 감소를 조사해야 되니까 먼저 미분을 세릴 것이고 미분해서 잘 그리시고 미분한 그래프 대략적으로 살짝 그려주면서 부호조사 하시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네. 그거 가지고 이제 원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극대값, 극소값 찾을 때는 X축, Y축을 굳이 안 그려도 됐었어. 최대 최소 할 때도. 근데 선생님이 연습은 하라 그랬지. X축, Y축 찾는 거. 맞아. 이제 찾아야지. 자, 3차, 4차 그래서 뭐해? 여기가 0, 여기가 4까지 알고. 그리고 0 집어넣어서 극값 찾는 것까지 너네들이 되잖아. 0은 Y에다 넣어야 되지. 여기다 넣어야 되지. 여기가 지금 12네. Y좌표가 12고 여기 극소값이지. 4 집어넣으면 몇이냐? 4, 4, 16, 4, 64, 4, 4, 16, 96 더하기 12 몇이고 12 더하면 76이고 마이너스 20이네. 자, X축 어딨어? 여기가 Y는 12 라인이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0 라인이니까 Y는 0은 대략 요쯤 있겠다 추측할 수 있고 X축을 이렇게 찾는 거지. 맞지? 맞아. 나중에 이제 Y축도 찾을 줄 알아야 돼. Y축은 뭐 Y는 0 찾으면 되니까 이게 Y축이겠지. 물론 지금은 Y축 안 찾아도 되지만. 어쨌든 자, 배웠던 대로 똑같이 이런 그림 나왔지. 됐냐? 지금 문제에서 아까 원하는 게 뭐였어?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즉 요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빨간 그래프를 그린 것뿐이야. 배운 방법으로. 끝났지? 그럼 파란 그래프는 X축이잖아. X축 위치 대략 알았단 말이야. 그럼 따라서 교점 몇 개인지 나오잖아. 3개. 됐냐? 됐지? 따라서 여기 방정식, 부등식 활용의 가장 기본 문제들은 말 그대로 1학년 때 그 했던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3차, 4차를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유형들은 끝이야. 물론 여기도 이제 막 미지수 들어가면서 막 뭐 하면은 이제 문제 생각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은 이거다 이 얘기입니다. 됐냐? 됐지? 그 다음 이제 부등식은 그대로 2차 부등식 기억하나? 2차 부등식 때 했던 거를 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부등식입니다. 어쨌든 부등식은 이제 오늘은 안 하고 오늘 일단 방정식만 할 겁니다. 됐냐? 따라서 여기 방정식, 부등식 활용은 이 이상의 설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게 설명 다 한 거야. 기존에 너네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단지 이제 그래프를 이제 3, 4차를 그릴 뿐인 거야. 됐냐? 뭐 바로 문제 넘어가 볼게. 여기는 진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기본기만 잘 갖춰져 있으면 진짜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부분. 물론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상급 문제는 당연히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건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다. 개념 자체는. 자, 개념 1번. 할 수 있겠지.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뭐 조립제법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조립제법 시도는 해봐야지. 왜냐하면 이제 너네들은 결국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 다 섞인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맞지? 다 섞인 문제를 풀 건데 얘가 나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개념으로 3차 방정식 개념을 물어본 건지 미분을 물어본 건지 모르잖아. 물론 이제 시험 범위상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미분으로 물어본 게 맞겠지만 어쨌든 그냥 다 모른다 치면 뭐 조립제법은 시도해볼 수 있어. 근데 이거 조립제법 될 것 같아? 딱 봐도 하기가 힘든 게 일단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면 후보가 둘밖에 없지. 맞아? 후보가 둘밖에 없고 개수의 합 몇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서 1도 안 돼.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해볼 것도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잽싸게 마이너스 1 해보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조립제법이 아니야. 분수로 조립제법을 시킨다? 수능 내신이 아닌 이상 조립제법을 분수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조립제법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물어본 게 실근을 구해라가 아니라 실근의 개수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방금 한 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방금 전에 보여줬다시피 이 연습장에 다 이렇게 쓰면서 풀어. 분명히 말했어. 내 칠판에 쓰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고 X축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냐? 간단하지? 이거 그리는 게 이제 계속 내가 얘기했지만 막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개념 2번. 이런 거 특히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자, 두 함수. 진짜 그 1학년 때 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 문제의 유형 그대로야. 차수만 차수만 3차로 올라갔을 뿐이지 기본 틀은 그대로야. 이런 얘기도 했잖아. 야, 이거 이러면은 F랑 G니까 이러면 뭐 연립을 못해요? 막 이런 애들이 가끔 있었단 말이야, 1학년 때는. 연립해도 되지. 왜 돼? 하면서 내가 그때 1학년 때 당시에 이런 얘기도 했어. fx랑 gx는 어쨌든 둘 다 y라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얘기했었거든요. x를 그냥 쉽게 말해서 x를 남자라고 부르는 거고 y를 여자라고 부르는 건데 fx랑 gx는 뭐냐면 여자인데 이름 붙여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이름만 붙여준 거야. 이름. 됐어? 이렇게 이름만 붙여준 거야. 어쨌든 여자잖아. 어쨌든 y야. 연립해도 되는 거야. 라는 얘기서 1학년 때 그대로 했어.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헷갈리면 안 되지.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되지.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던져주고 구하라는 게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그랬어. 교점이랑 똑같은 말 연립.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 물론 둘 다 그대로 그대로 그릴 수는 있어. 자, 봐봐. 얘 그릴 수 있잖아. 맞지? 미분 이용해서 2차 함수 그릴 수 있잖아. 무조건 그릴 수 있지. 맞지? 그럼 얘는 이대로 그림 그려서 교점을 찾으면 될까? 여기서 이제 미리 얘기를 좀 해준다면 봐봐. 그러니까 둘 다 그리면 얘는 둘 다 곡선이지.
얘도 곡선이지. 맞아? 자, 항상 이렇게 수학에서 식을 그림으로 해석을 할 때 식을 그림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 아니야. 방정식으로 좌변, 우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원리를 다시 한 번만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원리 아니야, 기본적으로. 맞냐? 그렇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 주의사항이라고 좀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너네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두 개의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그림에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할 때 둘 다 곡선으로 절대 그리지 마십시오. 둘 다 곡선으로 그리면 고등학교 개념으로는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 둘 다 곡선으로 하지 마. 즉 너네들이 이런 걸,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막 애매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럼 이제 너네들이 이런 부분들을 뭐 공률을 지금 배운 것도 아니고, 직선에는 기울기가 있지, 포물선에는 딱히 너네들이 배운 용어는 없어. 기울기가 있진 않고 그냥 굴곡이 뭐 좀 다르다, 그것만 알고 있잖아. 맞지? 근데 거기도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공률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그걸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곡선과 곡선을 그리면 너네들이 교점 조사하는데 애매한 순간이 생겨. 안 생기면 다행인데 생겨. 생기는 경우가 있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뭐 안 생기는 경우를 뭐 딱 단정을 짓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작업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절대 둘 다 곡선으로 두지 마십시오. 한쪽은 곡선이어도 돼. 당연히 한쪽은 곡선일 수밖에 없지. 다른 한 놈은 반드시 직선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셔라. 됐냐? 그리고 직선도 생각을 해봐. 니네들이 3차 함수랑 직선이랑 비교한다 치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거든, 직선으로 하면. 자, 이거 접하는 거, 요거 세 개. 그러니까 직선이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근데 이 직선도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직선으로 하면 풀 수는 있는데 불편해. 왜냐?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직선으로 하게 되면 너네들이 무슨 개념을 써야 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개념을 써야 되지. 맞아? 물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야 되고. 맞냐? 근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거면은 뭐 막 여기도 막 T, 막 이렇게 놔야 되고 막 좀 귀찮잖아.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긴 만들되 어떤 직선을 만드냐면 기울기가 0인 직선으로 꼭 만들었어. 바꿔 말하면 기울기가 0인 직선이라는 얘기는 즉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지. 따라서 너네들이 그림을 어떤 방정식을 그림 그래프로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한쪽은 상수함수, 즉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들어주고 문제를 푸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다. 알고 계십시오. 알겠냐? 됐냐?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십시오.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으로 만들면 못 푸는 건 아니야. 풀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 개념을 잘 써서. 귀찮아. 귀찮기도 하고 괜히 그랬다가 오답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접선의 방정식 풀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지? 따라서 어떤 두 대상을 그래프로 비교, 분석할 때는 반드시 한쪽을 상수함수로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 딱 얘기를 해줄게. 따라서 지금 이 개념 2번도 문제에서 얘네 둘의 교점을 조사하래. 근을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교점만 조사하면 되니까 그림이 편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대로 요거를 그냥 그리려고 시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둘 다 곡선이잖아. 얘도 곡선이잖아. 맞지? 따라서 둘이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풀면 애매하지 않게 나와서 확실하게 답이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라고. 됐어?
따라서 즉시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얘네 둘의 교점을 조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일단 연립을 시켜서 식을 좀 고칠 준비를 해야겠네. y는이라 생각하고 연립을 하시면 이런 식이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방정식을 이렇게 쪼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쪼갤 때 이제 좀 얘를 이대로 쪼개게 되면 곡선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바꾸자는 얘기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한쪽으로. 다 넘기면 되잖아. 한쪽으로 싹 다 넘겨. 이거 넘어가면 그다음 자, 이건 솔직히 이제 선택이야. 이까지 넘겨서 여기를 0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건 진짜 상관없어. 이건 개인 취향대로야. 이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둬도 되고 이건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요거는 y는 마이너스 어쨌든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상관없다고. 물론 0이 편하지. 물론 이런 경우는 0이 편하긴 한데 진짜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로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럼 똑같이 풀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바꿉시다. 됐냐? 다 넘긴 거야. 됐어? 됐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 왜? 아니 교점 조사하라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나 얘 그릴 줄 알고 얘 그릴 줄 아는데 그냥 얘 생으로 그려가지고 교점 조사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니? 곡선과 곡선을 그림을 그려서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안 그리고 다시 연립시켜서 식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식을 약간 변형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둘로 쪼개는 거야. 연습장에 이런 과정들이 다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본인이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한다. 됐냐? 즉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식을 다시 바꿨지. 따라서 지금 fx랑 gx는 사라진 거야. 형체가 바뀌었잖아. 맞지? 근데 보면 꼭 이거 잘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교점 구하래. 교점 구해. 여기 x좌표 1이 나왔어. y좌표를 만약에 구해. 1 어디다 넣어? 그냥 막 fx에 넣고 있고. 맞아?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지. 얘 그린 거잖아. 이런 걸 과정을 잘 살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어쨌든 따라서 이 문제는 정리하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라. 근데 연립해서 그림을 약간 변형시켰어. 따라서 우린 다시 바꿔서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됐냐? 됐어? 그러면 끝. 요거 배운 대로 미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시면서 극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찾아서 x축 어디 있는지 추측해서 교점 개수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되냐? 됐지?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길게 했지만 결론은 주의사항보다 그림을 그려서 비교할 때 곡선 두 개 그리지 말아라. 알겠냐? 반드시 한쪽은 곡선이라면 한쪽은 기울기가 제로인 상수함수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비교를 해버릇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됐냐? 따라서 바로 옆에 3번도 되겠냐? 바로 옆에 유제 3번도 저대로 y는 쪼개면 곡선 두 개잖아. 당연히 한쪽으로 싹 넘겨서 한 변은 상수함수로 유지를 시켜주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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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뒤로. 자, 이제 4번 똑같은 문제. 근데 이번엔 4차 함수네. 4차 함수니까 또 4차 함수는 하나 정도는 해봐야지. 4번, 5번 뭐 할까? 5번 할까? 아니다, 난 4번 할래. 니들이 5번 해. 어? 내 맘이요. 자, 얘랑 x축의 교점, 밑에 거 넘기기 귀찮아서 니들이 해. 어쨌든 얘랑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랑 x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고, 그러니까 똑같아.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그림을 그리는 건데 다만 4차를 그리는 거야. 그지? 자, 4차 함수 그리는 거 한번 해볼까?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자, 8x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한 방에 인수분해까지 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f'x의 그래프는 3차의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딱딱딱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맞냐? 따라서 fx 그래프를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자,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똑같은지 낮은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여기랑 여기랑 딱 똑같은지 이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알려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그랬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 여기랑 여기랑은 직접 집어넣어서 찾아야 된다 얘기했어. 그지? 맞아? 알죠? 그래서 그때 그림을 수정하셔야 돼.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물론 얘는 딱 보면 똑같은지 알아야 돼. 왜? 짝수 차 수밖에 없잖아. 짝수 차 수밖에 없는 거 스스로 y축 대칭인 함수의 특징이었지. 그래서 얘는 실은 바로 보자마자 알 수는 있죠. 바로 알 수는 있지. 얘는 당연히 높이가 똑같을 거야. 짝수 쳤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직접 집어넣어서 다 찾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도 찾긴 찾아야죠. 자, 여기가 y축이겠네. x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0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1 넣자. 1 넣으면 몇이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당연히 여기 집어넣었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가 현재 높이가 똑같은 상태. 됐냐? 자, x축 어딨어? 여기가 y1은 1.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라인이니까 x축은 그 사이에 있겠네. 자, x축 찾았다. 우리는 지금 얘랑 x축이랑 교점 보려는 거지. x축 찾았어.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맞아? 따라서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이 네 개. 그럼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은 네 개. 됐지? 간단하지? 그러니까 복습해오라고 한 게 실은 그게 거의 수업의 전부야. 그래프 그리는 거 안 까먹어야 되고 x축, y축 찾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 내가 극대 극소 때부터 연습하라고 연습시켰잖아. 그치? 그대로만 잘했으면 진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1학년 때 내용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됐지? 자, 그럼 이제 미지수 조금씩 섞이는 거 한번 해볼까? 자, 3차 방정식. 자, 얘가 중근이랑 다른 한실근 가진다 그랬어. 이것도 얼핏 보면 고1 문제처럼 보여. 고1 문제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고1 때 있었던 이 문제는 문자가 껴있어도 문자 끼고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였을 거야. 뭐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기억 못하겠지? 진짜 1학년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알아? 미지수가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을 알려주고. 그럼 1학년 때는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시작이 조립제법밖에 없고 그래서 문자를 끼고 조립제법을 했어야 됐어. 지금은 문자 끼고도 안 돼. 근데 이제 너네들은 새로운 기술이 생긴 거야. 얘네를 그림으로 해석해서 풀 수가 있어. 자, 즉 얘가 중근과 다른 한실근을 갖는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해석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미지수가 들어갈 때는 미지수가 껴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물론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본인 편한 거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결국은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서 지금은 둘 다 연습하십시오. 그냥 이대로 쪼개서 그리는 방법. 그냥 하던 대로 0 놓고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 첫 번째. 맞냐? 됐어? 다음 두 번째. 미지수가 상수지. 맞지? 미지수가 A잖아. 요 A가 상수지. 그럼 따라서 요 A만 따로 넘겨서 그리는 방법. 왜? 이렇게 해도 요거는 상수함수라서 이 직선 맞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A를 넘겨서 요래 놓고 두 개로 쪼개서 그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얘를 완벽하게, 자, 모르는 게 없는 그림이 됐잖아. 미지수가 없는 그림이 됐잖아. 맞아? 얘를 완벽하게 그린 상태로
y는 a만 모르니까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여기 두 번째 거고.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이제 반대지. 여기에 모르는 게 있어서 x축은 가만히 있는 상태로 얘가 이 꼬부랑꼬부랑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얘야. 됐냐? 당연히 뭘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게 편해? 그지같이 생긴 놈을 가만히 냅두고 단순하게 생긴 놈을 움직이는 게 편한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 경우를 많이 쓰는데 얘도 할 줄 알아야 돼. 왜? 요 미지수가 1차항 같은 데 붙어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얘를 넘길 수는 없어. 자, 얘만 넘기면은 직선이긴 해. 1차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 기울기 있는 직선 넘겨서 풀면 너네들 막 접선의 방정식 개념 써야 돼가지고 오답률이 올라간다 그랬어. 계산 틀릴 확률이 커진다 그랬어. 그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즉 얘는 상수항만 빼올 수가 없지. 맞냐?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 A라는 상수항만 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놓을 수가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스타일로 풀어야 되거든. X축을 냅두고 얘를 움직이면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결론은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시험 때 풀 때는 이제 선택은 이제 너네 몫이란 얘기야. 따라서 하나씩 해보자. 자, 1번부터 해볼게. 이거 잠깐 지우고 이거부터 해볼게.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해석하기로 했어. 그럼 그려야지.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릴 준비야. 미지수 있어서 못 그려요 하고 펜 놓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리려면 일단 미분해야 되잖아. 자, 근데 미분하니까 상수항이 날아가서 미분한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게 되네. 그치?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뿔마뿔. 따라서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 자, 그래서 참고로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는데 너네들 3참수는 제발 이렇게 그리지 마. 물결 표시야? 3참수 좀 이렇게 그리지 마. 왜 그러느냐? 여기 끝과 끝을 안 살리면 나중에 자를 때 힘들어. 그림 못 알아본다고. 3참수 좀 물결 표시로 그리지 말고 그러니까 끝과 끝을 살리란 얘기야. 여긴 물결이도 좋아. 여기 끝과 끝을 그 끝을 이렇게 너무 올려버리면 너네들이 범위 자를 때 불편해. 적당히 약간 옆으로 퍼지게 해가지고 좀 적당히 그림을 그리라는 이유가 무슨 뭐 미술 점수 잘 받으려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문제 풀 때 내가 알아보기 편하라고 그리라는 거잖아.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맞아, 그리시오. 되냐? 근데 이제 요게 부정확하게 나오지. 자, 지금 X축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결국 똑같이 이제 극값을 찾아야 돼. 근데 이제 여기가 미지수로 나오지. 왜? 1 집어넣으면 1을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1 집어넣으면 몇이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네. 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네. 맞아? 여기가 미지수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지. X축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X축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 3차함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렇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미지수가 있으니까 A가 뭐 1이면은 뭐 여기 있고 A가 뭐 10이면은 밑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X축을 추정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힌트는 여기 있거든. 그림은 다 그렸어. 3차함수 그림 다 그렸어. X축을 찾아야 되는데 X축을 지금 알 수가 없어. 지금 어디 있는지. 근데 이제 힌트가 이제 이게 있는 거지. 중근과 다른 한실근. 이게 지금 어떻게 만난다는 거냐?
얘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데, 즉 요 3차함수 그래프랑 요 x축이랑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데, 야, 어떤 그래프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뭐였어? 접한다는 얘기였지, 맞아? 접선의 방정식 때 몇 번 해봤을 거야.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 때 해봤을 거야. 접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서 x축을 추정할 수가, 어디가 x축이 딱 있으면 이게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제서야 알 수가 있는 거야. 즉, 여기 x축이 가만히 있어. x축이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야 돼? 자,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만나면 이거는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아니야? 한번 쭉 그림 버전을 3차 방정식 때 배웠던 그 근에 대해서 그림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요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맞아? 요게 딱 그거 아니야? 중근과 한실근, 맞냐? 중근, 접하는 거, 맞아? 그리고 한실근. 자, 다른 거 하나 더 있지, 여기. 맞아? 그리고 요게 뭐냐면 한실근과 허근. 이 3차 방정식엔 허근도 있지. 이게 서로 다른 한실근과 허근. 허근은 허수인근이라 좌표 평면상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냥 이런 알고만 있으면 돼. 허근이구나. 됐어. 그러니까 약간 2차 방정식을 생각해도 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중근이면 2차 함수도 이렇게 그리잖아. 실은 2차 함수 때부터 어느 정도 나와 있던 개념이긴 해요. 중근이면 2차 함수를 접하게 그리지. 그게 이 이유야. 접한다는 얘기는 중근이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리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넌 어떻게 그려?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지. 맞아? 맞지? 2차 방정식이 허근 가지면 그래프 그릴 때 교점이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리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 이렇게 붕 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한실근과 허근 갖는 3차 함수 그래프. 됐냐? 됐지? 즉, 요거는 일단은 중근과 다른 한실근이라 그랬으니까 결론이 났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려지던가, 혹은 이렇게 그려지던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찾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 지점이 0이라는 얘기네. y는 0. 맞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지. 얘가 y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이러면서 a 값이 2가 나오는 거고. 요 그림은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고. 됐냐? 따라서 a 제곱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 둘 다 제곱하면 4니까 답은 4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차이점 첫 번째 방법은 미지수를, 그러니까 x축을, 결국은 x축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뭐 그래도 뭐 상관은 없어. 어쨌든 그래프, 3차 그래프가 이렇게 모르는 지점이 생기게 되고 x축이 고정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좀 편할 거야.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요거였죠. 미지수를 넘겨서 이렇게 놓고 그리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물론 이제 상수항이 미지수면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될 거야. 보면 알아. 니들이 보면 알아. 이거 보면 이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그러니까 편한 건 딴 게 아니야. 얘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 그게 편한 거야. 얘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잖아. 자, 그립시다. 미분하고. 얘는 뭐 아까랑 미분하면 아까랑 결국은 똑같은 그림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진행이 똑같지. 아까랑. 근데 여기서부터 다르지. 아까는 이제 여기랑 여기가 모르는 문자로 나온 건데 지금은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2야. 그냥 딱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 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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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
됐어. 대신 주의사항. 지금은 x축이 필요가 없어. 야, 얘랑 비교 대상 이거 지금 x축이야? 이거 x축이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x축이 그러니까 요 y는 2, 여기가 y는 2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축은 여기 있겠네 하면서 갑자기 교점 3개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 항상 비교 대상을 잘 봐. 이거 y는 0 아니야. 이거 a야. 이거 a. 요거 a임. 요 꼴이 있음. 그래서 비교 대상이 x축이 아니라 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편한 거지. 얘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 얘만 모르는 상태, 이거를 움직이면서 봐야 되는 거거든. 맞아? 아까도 x축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보였겠지만 어쨌든 이론상은 곡선이 움직인 거긴 한데 얘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서 아까랑 똑같이 결국은 똑같아.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거든. 접하고 한 군데는 그냥 지나가고. 됐냐? 그래서 그럼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되네. 누가? 저 y는 a라는 직선이. 근데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자, 접하면서 또 만나는 건 여기. 근데 여기는 2잖아. 이게 a지. 됐냐? 즉 y는 a라는 직선이 마이너스 2 라인에 걸친 경우랑 2 라인에 걸친 경우 하면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됐냐? 물론 이거 6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생긴 문제라 선생님 별로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더 그림이 복잡해지거나 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날 겁니다. 됐지? 자, 두 개만 더 풀어봅시다. 넘겨서 79쪽에 지금은 3차로 했으니까 이번엔 4차로 하나 해볼게요. 79쪽에 이제 7번, 8번 두 개가 있죠. 8번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8번은 선택이야. 8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 8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 8번 봐봐. 다 퍼져 있잖아, 이렇게. 얘랑 뭐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다.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이가 있잖아. 바꿔야지, 모양을. 맞지? 이대로 y는 쪼개버리면 곡선이야. 안 돼. 넘겨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선택. 그러니까 일단 1차 x 붙어 있는 새끼들은 다 넘겨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선택이야. 이대로 쪼개서 요대로 그려도 되고요. 맞지? 이러면 비교 대상은 요거를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y는 k라는 직선을 움직이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얘를 그리게 되겠지. 얘를 그리면 좋은 게 이거 무조건 원점 지나가거든. 실은 원점 찾으면 x축, y축은 공짜야. 물론 지금은 x축이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요래 놓고 그려도 되고. 됐냐? 선택인데 아마 문자 넘겨서 하나만 넘겨서 하는 게 그러니까 상수함수 문자 쪽으로 넘기는 게 편할 거야. 그래서 실전에서는 실은 이런 거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놓고 보통은 많이 풉니다. 이건 진짜 자유야. 이거는 진짜 자유야. K만 딱 떨어뜨려 놓던지 상수항까지 다 가지고 오고 여기는 1차항까지만 남겨놓던지 이거는 진짜로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되고 이렇게 미지수 있을 때는 상수함수 그러니까 어쨌든 상수가 미지수일 때는 보통 넘겨놓고 푸는 편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8번은 잘 생각해서 풀어보시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4차식으로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7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4차 방정식. 문제 이런 거 잘 봐야 돼. 중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맞아? 그지?
그림으로 알겠어? 대충 벌써 알아야 돼. 자, 만약에 사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만약에 사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중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실근 어떻게 만나는 거냐? 요거는 뭐야? 중근 그리고 허근. 맞지? 이건 중근 하나에 허근 두 개. 맞지? 허근은 무조건 쌍으로 있죠. 어쨌든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혹은 뭐 그냥 허근, 그지? 요거는 서로 다른 네 실근, 맞지? 자, 이제 문제에서 말한 게 뭔지 알겠냐? 요거지. 중근 서로 다른 두 근, 맞아? 하나 더 있지? 여기도 있지. 중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아? 이런 기본적인 그림은 볼 줄 알고 계시는 상태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따라서 얘가 지금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그립시다. 자, 당연히 얘도 K만 치우고 그리는 게 낫겠지? 맞냐? 그치? 다 이런 거 기록하면서 풀어야 된다. 요러고, 자, 쪼개서. 뭐랑 요거. 얘네 둘을 그림을 그리셔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4차 그림 그릴 줄 알아야지.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 조립제법 안 해도 되겠네. 12x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조립제법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 맞나? 그래서 추가 인수분해까지 싹 다 하면 12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또 그림을 살짝 딱 그리시고, 그리셔. 마이너스 2라. 그 다음에, 0, 1.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따라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고, 얘는 진짜로 여기랑 여기랑 높이 모르지. 짝수 차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짜 몰라. 조사 다 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0이고, 여기 1. 다 찾아야 됩니다. 0 넣자. 0 넣으면 몇이냐? 0 넣으면 0, 여기가 원점이네. 따라서 이러면 보너스로 X축, Y축은 바로 찾을 수 있어. 그지? 물론 지금은 X축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의미는 없지만. 1 넣자. 1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2 넣자. 그럼 몇이야? 2, 4, 2, 8, 2, 16, 48에 마이너스 2, 4, 2, 8, 4, 3, 마이너스 32에 2, 4, 마이너스 48 몇이야? 마이너스 32네. 야, 여기가 훨씬 낫네. 맞지? 여기는 마이너스 5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2야. 그러면 그림 잽싸게 빠르게 수정해 주시고, 너네는 뭐 일부분만 지워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지.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32이고 여기가 x는 0,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가 x는 1에 y좌표 마이너스 5까지 하면 y 그래프 완벽하게 다 그린 거다. 됐지? 됐냐? 진짜 여기는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나. 그림만 이렇게 딱 그릴 수 있다. 그럼 이미 끝났잖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얘야. y는 k라는 애를 움직이면서 문제에서 말한 힌트와 맞는 그림을 찾아야 돼.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어떤 그림인지 아까 이미 다 했어. 여기 맞냐? 여기는 k가 몇인 경우? 여기가 몇 라인이야? 몇 층이야 여기? 0층이잖아. y는 0 라인이잖아. 그럼 k가 0일 때 됐지. 그 다음 어디 있어 또? 여기 있지? 여기는 마이너스 5네. k가 마이너스 5일 때. 그 다음 없네. 됐어? 따라서 만족하는 k 값은 두 개지. 바로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뭐 구하는 문제야?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해라. 마이너스 5. 됐냐? 자,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9번. 9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야. 9번을 보시면 9번은 진짜 미지수가 1차항에 붙어 있어서 지금처럼 상수항만 따로 넘기는 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미지수 포함하고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번 한번 해볼게. 자, 9번.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kx제곱. 심지어 2차항에 붙어 있네. 2차항에 붙어 있네.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이대로 그림 그려도 되나? 되기는 해. 안 되진 않아. 왜냐면 그나마 얘가 직선이니까.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랑, 그러니까 3차 함수랑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랑 그릴 거면 너네들이 막 접선 찾아야 된단 말이야. 접선 찾아야 된단 말이야. 힘들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편해. 상수함수 이러면 그냥 접하네 하고 그냥 끝이거든. 왜냐면 상수함수는 접선에 이 방정식에 y는 어쩌고 하고 너무 뻔하니까 편하잖아.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접선 구해야 돼. 접선 개념 막 들어가야 돼. 막. 그래서 직선도 상수함수인 직선으로 상수함수로 바꿔서 하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쨌든 보자. 문제는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이래. 자, 그림 수정을 위해서 둘이 연립해서 식으로 자함시 돌려놔야지. 식으로 자함시 가지고 와야지. 변형 좀 해야 되니까. 이대로 그리면은 고생길이 훤하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K만 넘길 수가 없어. 그렇지? 넘길 거면 양변을 K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막 K분의 1, K가 막 증식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넘길 수도 없어. 자, X는 지워지네. 이렇게. 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곡선에 미지수를 포함한 곡선을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경우는 32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라도 차라리 0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굳이 상수항 넘겨서 32로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미지수를 포함하고 곡선을 그려야 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기가 0인 게 그나마 낫다. 어쨌든 이렇게 바꿔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지수와 함께 미지수라는 이 똥덩어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해보자. 미지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해봐야 알지.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kx. 어쨌거나 꾸역꾸역 인수분해는 돼. x 마이너스 2k. 따라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자, 미지수가 있으면 이런 게 안 좋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림이 두 개 나와야지.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일 수도 있거든. 그치? 미지수가 있잖아, 당연히. 그러면서 자꾸 문제 좀 힐끗 보고 혹시 저거 K 안 알려줬나? 제발 이러면서 문제 좀 보고. 다행히 알려줬네. 자연수래. 맞냐? 그지? 저런 말이 없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상황을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두 갈래 길로 쭉 풀다가 이제 한쪽이 모순 나오면 버리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냐?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너네들 수학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상황을 두 개로 나눠서 문제 풀다가 여기가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요 정도 구조까지는 기본으로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요 정도까지는 너네들이 머릿속에서 상황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됐냐?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될 수 있어. 근데 이건 연습하면 될 수 있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막 이러고 막 진짜 막 풀고 여기서 막 또 갈리고 막 이래.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머리 안 돌아가면 그냥 때려쳐. 뭐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요 정도 구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만약에 그랬다면 얘가 벌써부터 두 갈래로 갈라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다행히 이 문제는 아니야. 자연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이거를 버리는 거고 요거만 남는 거야. 됐냐? 정리 잘 해야 돼.
증가, 감소, 증가. 미지수가 있지만 어쨌든 증가, 감소, 증가. 그럼 따라서 원래 그래프, y 그래프. 증가, 감소, 증가. 하지만 계속 미지수야. 여기가 0인 거는 나와 있는데 여기가 2k. 끝까지 갑시다. 0 넣어야지. 찾을 건 다 찾아야지. 0 넣자. 0 넣으면 32. 아, 여기는 숫자로 나오네. 여기는 2k. 2k 넣어야지. 몇이야? 8k 세제곱에 2k 집어넣으면 2, 4 마이너스 12k 세제곱에 플러스 32니까 32 마이너스 4k 세제곱이네. 됐냐? 내가 이렇게 문자 끼고 찾는 거야. 다 됐지? 됐냐? 그러니까 문자에 너무 쫄지만 않으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 자, 우리 목적은 이제 누구랑, 여기 있구나. 누구랑 비교해야 돼? X축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거든. 세 점. 맞지? 문제에서 세 점에서 만난다. 이게 실근이 세 개다. 그럼 얘랑 얘랑도 세 점에서 만난다.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네. 맞냐? 맞아? 그치? X축이 여기 있어야 되지? X축이 어디에 그려져야 되는지 힌트를 보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X축이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네. 됐냐? 이제 조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식으로 옮겨야지, 조건은. 자, 여기는 확정이야. 미지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0을 집어넣어서 나온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정이지, 그지? 어디만 보면 돼? 얘.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요 지점.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림에 이미, 그림에 답이 나와 있잖아. 지금 이 새끼가 어떻게 돼야 돼?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 맞아? 즉, 32 마이너스 4K 세제곱이라는 이 극소값이 X축 0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지. 안 돼. 됐냐? 그래서 요거를 부등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이렇게 돼. 9요. 3차 부등식인가요? 문제 봐. 자연수라고 알려줬어. K는 자연수라고 알려줬으니 그냥 저거 보고 최소값 찾으시면 되네. 몇이야? 1, 2 넣으면 888가 안 되고 3이 최소네. 그래서 3. 됐냐? 80쪽부터 보자. 자,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문제 유형들을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 10번 같은 경우는 그림만 살짝 얘기해주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똑같아. 개념 10번도 보면 결국은 방정식으로 주든 뭐 아니면 fx, gx 그래프 두 개로 주든 뭐 이렇게 주잖아. 얘를 그러면 그림으로 해석할 거면 이제 알겠지.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어떻게 y는 y는으로 쪼개야 되는지 이 과정 이제 알겠지. 맞아?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는 잠깐만 그런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만 같이 보자. 문제를 두 개의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그다음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줬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즉, 자,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이 부호 얘기는 x값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시킨 거야. 너네들이 이제 얘를 3참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막. 그리고 막 극대극소 찾잖아. 이때 내가 뭐라 그랬어? x축, y축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맞아? 자, 그냥 단순히 x축과 실근 몇 개냐 이것만 물어봤으면은 x축만 필요해. 맞아? 그치? 근데 이 경우가 이제 y축도 필요한 거야. 이 경우가 지금 y축도 필요한 거라고. 왜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뭐 너네들이 해보십시오. 난 이 그림 설명만 하는 거야. x축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x축만 띡 그리면은 교점 3개인 건 알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건 알지. 맞아? 그치? 근데 이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
직접 조립제법으로 근이 구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놈의 부호를 그림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게 y축을 찾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 y축이 여기 이쯤에 있어. 이래야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음수잖아. 맞아? 이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두 개의 양의 실근이랑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 그림 중 하나가 이런 그림이지.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 즉 근의 부호까지 정확하게 따진 경우는 y축도 찾아야 돼. 그래서 극대극소 때부터 내가 x축, y축 찾는 연습을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잘 했다면 이 문제도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야. 되냐? 아, 물론 마지막에 그려놓고 조건을 뭐 못 찾는 게 막힐 수는 있어. 그거는 뭐 해보고 질문을 하시고요. 어쨌든 요 10번을 잠깐 보는 이유는 이렇게 부호 얘기하면 y축도 마지막에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잠시 본 겁니다. 이거는 너네들이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오십시오. 됐냐? 자, 그 다음 11번. 구간 잘린 것도 좀 봅시다. 구간 잘리는 거. 수학에서 뭐 당연히 자주 있는 일이지. 자, 구간 잘린 경우도 마찬가지야. 결국 다 그래프야. 본인이 그래프를 조건에 맞게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따라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갈리게 되지. 자, 얘네 둘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해라 라고 되어 있어. 맞냐? 그치? 적어도 한 점.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석해야지. 즉 얘네 둘의 교점을 조사하는 건데 이거를 이대로 그림으로 해석할 거면 직선을 그려야 돼. 그치? 그러니까 똑같죠? 연립해서 식으로, 방정식으로 바꿔서 준비해야지. 자, 근데 미지수가 상수네. 그럼 얘만 냅두고 넘기면 되겠지. 그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얘기했어. 물론 다 넘겨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겠지. 이때 이제 마찬가지야. 결국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얘를 그릴 거잖아. 자, 쭉쭉 갑시다. 뭐 그리는 건 이제 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플러스 12.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프라임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고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가 1, 여기가 2고 이제 범위까지 잘라야 되는 거지. 1부터 3까지. 자, 1이 여기고 2가 여기니까 3은 요쯤에 있겠네. 맞냐? 그치? 근데 이건 이제 앞에서 최대 최소 할 때 해줬지. 3을 자르는데 이게 여기랑 여기랑 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어 없어? 현재는 없어. 따라서 그것까지 다 찾아야 돼. 맞지? 했던 거잖아. 다 찾읍시다. 1. 너 1 어디다 넣어? 해서 막 지저분하게 풀어서 1 넣어야 되는데 막 fx에 넣고 앉아있고 이러지 마시고 정리 잘 돼 있다면 지금 요거 그린 이 새끼 그린 거지. 여기다 넣어야지. 몇이야? 5네. 5. 다음에 2. 몇이야? 2, 4, 8이 16, 마이너스 2, 2, 4, 9, 36, 플러스 24. 이런 것도 막 계산하다 틀리지 마시고. 4네. 여기는 4. 다음에 3 넣읍시다. 3, 3, 9, 3, 27, 54에 3, 3, 9, 9, 81에 3, 36. 몇이냐? 덧셈을 먼저 계산하면 8, 아니 90이고 81 빼니까 9네. 여기가 9네. 그럼 따라서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은 거네. 맞냐? 그치? 따라서 그림을 이제 너네는 이제 여기만 지우고 좀 더 쳐 올려서 그리시면 되겠지. 그지? 맞아. 그지? 선생님 다시 그릴게. 여기가 5고 여기가 아까 몇이었지? 아이씨 몇이었냐? 2일 때
4였구나. 4 맞나? 16, 2, 4, 9, 36. 4 맞고, 그 다음에 3일 때가 몇이었지? 아, 진짜. 9.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은 이렇게 남은 거고, 요거만 남은 거고, 맞지? 이런 것도 다 그림에 표시해. 여기 등호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려있잖아. 열려있으니까 여기 양 사이드는 색칠이 아니라 구멍. 다 살려놔. 이런 거 다 살려놔야 돼. 왜냐하면 구멍이면은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거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왜? 구멍이니까. 범위 자를 때 이거 다 해놔야 돼. 색칠이면 색칠, 구멍이면 구멍. 다 수직선 하는 것처럼. 수직선은 여기서만 했다면 이번에는 너네들이 평면에서도 이렇게 구멍과 색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렇게 잘 그려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나. 자, 끝났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생각하지 마. 사라졌어. 우리가 얘네를 뭉쳐서 모양을 바꿨잖아. 그지? 이제 얘네는 이제 이렇게 뭉쳐서 모양 바꿔놓고 계속 여기에 시선 가면 안 돼. 얘는 이제 지금 뭉개진 거야. 사라졌어. 지금 우리는 이 식을 해서 이렇게 변형했어. 얘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라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려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깔끔하게 다 남겨놨지. 맞지?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그림만 이렇게 잘 그렸으면 이제 요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거 지금 지웠다면 저 범위 바깥이니까 지워야지. 그렇게 잘 지웠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 꼭 범위 자르고 그림 이거 안 잘라놓고 이거 남겨놨다가 막 교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맞지? 이제 보면 돼. 자, 언제 만나냐? 여기부터 만나기 시작하네. 맞아? 여기가 몇이야? 몇 층이야? 4층이잖아. y는 4. y는 4니까 a는 4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가 y는 4층.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적어도 한 점이라고 그랬으면 계속 만나면 되는 거네. 그지? 쭉쭉 만나고. 여기 교점 몇 개? 1개. 여기 구멍이야. 1개. 그지? 어쨌든 만나는 거니까. 뭐 어디까지? 여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딱, 이때부터 안 만나는 거지. 여기 y는 9, 여기부터 안 만나는 거지. 그지? 즉, 이 사이에 요 노란색 선분 사이에 y는 a가 있으면 되는 거네. 어디든. 됐지?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 되겠네. a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4랑 9 사이가 되겠네. 자, 등호는 어디 붙고 안 붙어? 여기 붙어 안 붙어? 붙고. 여기는? 그렇지. 끝. 그림 잘 그리면, 이쪽 단어는 그림 잘 그리면 반 이상 먹고 들어간. 되냐? 정수 A의 개수 4, 5, 6, 7, 8, 5개. 끝. 됐지? 반드시 바로 오늘 즉시 집에 가서 까먹기 전에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안 하면 진짜 내일 오면 초기화 돼서 싹 까먹고 올 테니까. 됐냐? 자, 그래서 마찬가지 12번도 범위별로 나와 있지? 맞아? 범위별로 나와 있지? x가 0보다 클 때는 두 군데서 만나라, 0보다 작을 때는 작은 데서 만나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해서 한번 12번까지 잘 풀어가 갖고 와봐. 뭐 많이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